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할 때 인덱스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인덱스와 관련해서 실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레코더들이 어떻게 저장되고 그렇게 저장됨에 있어서 인덱스의 역할이 뭐고 그 다음에 레코더들을 검색해서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내용을 찾아볼 때 그러니까 뭐 SQL을 실행한다든지 해서 데이터 검색 질의를 이제 실행하면 그 데이터 레코더들이 어떻게 검색되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한번 보면 MySQL에서 그 예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 있는 이 사킬라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고객이라는 테이블을 커스터머라는 이제 테이블을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어 어느 매장에 있는 이제 고객이다 해서 이제 외래키고 이름하고 성이 있고 이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주소 아이디 뭐 나름대로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우편번호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주소를 이제 이 고객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제 뭐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아이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데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이제 테이블에서 인덱스를 보면은 주키에 대해서 이렇게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주키에 대해서는 주키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foreign key, 그 다음에 이 고객이 포함되어 있는 매장, 어느 매장의 고객이다. 그 고객의 주소가 뭐 몇 번이다. 그래서 그 주소 아이디. 그럼 주소 아이디는 이제 이 주소 테이블에 찾아가면 주소 아이디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어드레스 아이디를 이제 찾아가면 실제 주소, 그 다음에 그게 어느 도시에 있느냐, 우편번호가 몇 번이냐. 그러니까 주소 아이디라는 거는, 그 주소를 다 기록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별도의 주소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주소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느 도시에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편번호가 있고, 우편번호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그래서 고객의 주소에 대한 거를 별도로 모아놓은 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 아이디가 주소 아이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를 쭉 하면 거기에 일련번호로서 쭉 이렇게 주소 아이디가 사용되고 이 주소 아이디를 이제 고객 테이블에 가면 주소 아이디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외래키가 스토어 아이디하고 주소 아이디인데 이 외래키, foreign key에 대해서도 인덱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키도 아니고, 그 다음에 foreign key도 아닌데 그냥 자주 사용하는 어떤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네요. 그래서 성별로 뭐 이씨냐 김씨냐 아니면 뭐 트럼프냐 아니면 뭐 레이건이냐 뭐 영어 이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왜냐하면 우리가 레스트 네임으로 이제 많이 찾으니까 서양 애들은 우리나라는 뭐 워낙 이씨, 김씨, 최씨, 박씨가 많으니까 성으로 찾는 경우도가 많지는 않지만 서양 고객들인 경우에는 이제 성이 다양하니까
성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성으로 많이 찾는다 하면 이제 성을 사용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빨리 찾았기 때문에 인덱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덱스라는 거는 주키하고 외래키,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칼럼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보면 외래키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키하고 외래키를 맺어주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인덱스를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이 실제 뭐 하드디스크나 SSD나 그런 저장 장치에 어떻게 저장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기 이제 이런 저장 장치가 있죠.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요즘은 뭐 SSD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 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는 보면 레코더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런 연결되는 게 이제 DBMS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DBMS인데, 그럼 이 DBMS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도 입력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기나 읽기를 하기 위한 전문화된 이제 데이터 관리 언어가 뭐라 그랬냐면 그걸 SQL이라 그랬죠. 그래서 SQL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테이블에 어떤 레코드를 이제 입력도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의 값을 바꾸기도 하고 레코드를 삭제하기도 하고 또는 읽어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직접 쓰거나 읽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하느냐 그러면 그 운영체제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쓰기를 할 때는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읽기를 할 때도 그거를 직접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DBMS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DBMS도 결국 어디에서 가동이 되는 거죠? 컴퓨터 안에서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가동이 되니까 이 컴퓨터를 가동시키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으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파일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파일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 관리자가 DBMS의 명령, 즉 SQL로 되어 있는 거죠. SQL로 되어 있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뭘로 바꾸는 겁니까? 운영체제의 파일을 관리하는 명령어로,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입력을 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OS는 에 있는 파일 관리자는 그걸 뭘로 바꾸느냐 하면 파일에 레코드를 입력하는 명령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위치에다 레코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검색 레코드를 읽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DBMS가 SQL을 실행을 해서 하면은 그 SQL 명령어를 파일 관리자가 받아가지고 뭘로 바꾸는 겁니까? 파일 시스템에 있는 레코드들을 읽어오는 명령어로 바꿔요. 그래서 이걸 파일 시스템에 있는 레코드를 읽어오면
그 파일 시스템의 레코더가 이제 사용자들한테 표시될 때는 뭘로 표시되는 거죠? 테이블에, 어느 테이블에 어떤 레코더들이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드디스크나 SSD 등의 저장 장치에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것은 컴퓨터의 운영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큰 파일이 생기는 거고, 그 파일 안에 여러 개의 레코더들이 저장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 테이블의 이제 구조를 보면 각각의 레코더는 레코더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그 운영체제가 파일 관리자가 해당되는 레코더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레코더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SQL을 사용하는 우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DBM에서도 알 수가 없고, 다만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운영체제의 파일 관리자만이 그 레코더 번호를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그냥 주키가 있어서 사원 번호가 2원, 2투가 만약 주키다. 그러면 그 주키 앞에 하살표를 해서 이 레코더의 위치가 어디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레코더 번호라는 것은 저장 매체에 레코더가 저장된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번호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레코더의 저장 위치를 가르치는 포인트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레코더들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당연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코더가 한 테이블에 굉장히 많겠죠. 뭐 작은 레코더 개수가 작은 테이블도 있고 레코더 개수가 많은 테이블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고객 테이블 아니면 국민대학교에서 학생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레코더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한 개의 테이블에 들어가는 레코더들이 그 하나의 단위로는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테이블을 이렇게 한 개의 테이블, 예를 들어서 이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저장을 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사원 테이블들이 저장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를 연속해서 이렇게 쭉 그 사원에 대한 레코더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2원, 2투 뭐 6개가 있으면 이 6개를 하나를 쭉 연결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나눠진 페이지 단위로 이제 페이지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이게 두 번째 페이지, 이게 세 번째 페이지가 있으면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레코더를 몇 개 저장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 또 레코더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는 두 번째 페이지를 가르치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다음에는 어느 페이지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원에 대한 레코더를 전부 찾아라. 그러면 사원 테이블의 시작, 이 사원 테이블의 시작을 가르치는, 시작 위치를 가르치는 게 이제 누군가가 DBMS 사원 테이블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처음 시작 위치를 가르치면 요 시작되는 테이블에 가서 레코더를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음 레코더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하살표가 있으면 거기 가서 또 레코더를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또 그 다음 레코더를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읽고, 그 다음에 이게 끝이다. 그러면 이제 사원 테이블의 레코더들이 더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는 더 이상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원 해당되는 테이블의 레코더들을 찾는 작업을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구성하는 레코더들은 그냥 레코더 하나 단위로 연속해서 이렇게 쭉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테이블에 저장되는 레코더들을 그 하드디스크나 뭐 여러 형태의 저장 매체, 이게 이제 저장 매체죠. 저장 매체를 저장 매체를 나누는 기준인 페이지 단위로 이제 나눕니다. 저장 매체를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의 페이지에 필요한 만큼의 레코더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된 이런 연결된 페이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연결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연결 리스트 구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는 연결 리스트 또는 영어는 링크드 리스트. 그 리스트가 이렇게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뭐 합격자 명단, 우리로 치면 뭐 명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하죠. 이제 합격자 리스트 또는 합격자 명단. 그러면 뭐 리스트니까 요 옆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래로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다음이 어디라는 위치를 가르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소를 가르치는 거죠. 다음 주소가 어디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소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것을 이제 링크드 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레코더들도 페이지들의 리스트로 이제 저장이 되고, 그럼 각각의 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이제 레코더들이 몇 개씩 저장되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것을 100% 다 저장을 하지 않고 요만큼 비워둡니다. 그 비워두는 이유는 예를 들면 뭐 여기는 E1, E2 1, 2, 3, 4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E3, E5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중에 뭐 E9이 새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다 찼으면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E9이 들어갈 공간에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귀찮죠? 근데 여기 비워놔 놓으면 여기가 빈칸이 좀 있구나. 그럼 여기다가 이제 E9을 뭐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페이지에 레코더를 넣을 때 다 100%다 채우질 않고 어느 정도 비워놓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구성하는 레코더들을 이제 저장 장치에 페이지 단위로 저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무슨 순서로 이제 저장을 할 것이냐 하는 저장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죠. 저장 순서를 결정을 하는 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하드디스크나 SSD, 그러니까 실제 저장 매체에 테이블을 구성하는 레코더들이 어떤 순서대로 저장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레코더들을 배치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냐 하면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주키 클러스터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키 값의 순서대로 레코더들을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키가 이제 2하고 그다음에 숫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E1, E2, 뭐 E3, E5 이렇게 쭉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을 방법이 이제 주키 클러스터링인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은 에는 이제 주키가 그 한 종류로 정해져 있죠. 그럼 그 주키의 순서대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복합키인 경우에는 그 두 개의 값을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그 순서대로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 순서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을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우리가 SQL을 해서 뭐 보든지 뷰를 만들든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저장되는 방법은 한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방법은 한 가지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이제 주키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주 예외적으로 주키 값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급에 대한 그 데이터 처리를 가장 많이 한다. 그러면 직급별로 클러스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페이지라 그랬죠. 그럼 이 페이지에 있는 레코더들을 우리가 읽어 드릴 때 그 지난 동영상에서 버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읽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 매체에 있는 데이터를 이 중에 일부를 이렇게 읽어서 파일 시스템이 이 컴퓨터에 로 이제 이걸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여기에 이제 버퍼라고 해서 이것을 임시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읽어 드릴 때 읽어 드린 단위가 레코드가 아니라 그 레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 페이지를 통으로 읽어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으로 읽어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E1이라는 레코드를 선택을 하면 E1만 읽어 드리는 게 아니라 E1이 들어가 있는 이 페이지를 이렇게 통으로 읽어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같이 이제 뭐 찾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주키 순서대로 많이 처리를 하면 E1을 한번 찾아갔으면 그다음에 그 E1에 대한 그 페이지를 다 읽어 들었으면 그 안에 E2도 있으니까 E2도 연달아 처리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왜냐하면 버퍼에 이미 읽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뭐 기업에서는 주키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직급이 같은 레코더들을 같이 처리하는 게 많다. 그러니까 부장은 부장끼리, 과장은 과장끼리, 직원은 직원끼리 이렇게 처리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레코더들을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서로 다른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다 각각이 이제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저장 매체가 하드디스크라면 하드디스크에 이게 다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찾으러 갈 때도 우리가 어디로 찾으러 가냐면 여기로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 한번 찾으러 가서 한꺼번에 부장에 대한 레코드를 다 읽어드리려면 한꺼번에 다 읽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데이터의 검색이나 아니면 데이터의 뭐 입력이나 갱신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 매체에 레코드를 직접 저장하는 방식을 이제 결정하는 것인데 그때 어떤 기준으로 레코드를 저장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데이터를 검색하고 읽어드리거나 쓰기를 할 때 가장 편리한 형태대로 저장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키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이제 해 놓으면 주키 값 순서별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E3를 처리하다가 그 다음에 E5를 처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페이지 저 페이지를 다닐 필요 없이 한 개의 페이지에서 연속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키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하는 주키 클러스터링을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방법으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주키 순서대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키 순서대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주키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으면 주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덱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면은 뭐라 그러죠? 색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 같은 거 보면 책의 맨 뒤에 뭐가 있죠? 색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이 있으면 그 색인을 보면 우리말로는 뭐 색인은 한자말이고 우리말로는 찾아보기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써내요. 그래서 찾아보기 하면 그 찾아보기에 가면 이제 어떤 글자는 몇 페이지에 있다. 그래서 그 색인에 가 보면 이제 이 두 개의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그러면 뭐 27페이지, 뭐 86페이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DBMS 하면 뭐 126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찾고자 하는 어떤 검색하고자 하는 값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검색하고자 하는 값이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도서에 관한 경우이고, 도서 색인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요 앞에 값이 있고, 요 뒤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주소가 있는 겁니다. 주소. 그래서 이 주소를 찾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당되는 레코드가 어디 있는지 이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주민번호가 만약 주키로 사용이 됐으면 주민번호가 몇 번인 뭐 1, 2, 3, 4, 5번인 주민번호 좀 그렇고 학번이 예를 들면 2020-0001 이라는 학생의 학번이 여기에 있으면 그 학번이 있는 주소 하면 컴퓨터 안에 어떤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주소를 찾아가면 해당되는 이 학생의 레코드가 이렇게 학생 레코드가 있겠죠. 학생 레코드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인덱스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SQL, MySQL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키에 대해서도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foreign key에 대해서도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DBMS가 알아서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가 원하는 특정한 칼럼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덱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이제 인덱스의 종류에는 이제 주키가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 강의 자료에서는 분류키 인덱스라고 했는데 이 분류키 인덱스에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외래키에 대해서 만들어진 외래키에 대해서 만들어진 인덱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칼럼에 대해서 만들어진 인덱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필드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도 그 두 개 이상의 필드를 결합해서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키 인덱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주키 인덱스는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왜냐 그러면 이제 레코드들이 주키를 기준으로 해서 주키 클러스터링으로 이제 레코드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키에 대해서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레코드는 무슨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주키 값의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으면 이 경우에는 이 페이지 단위로 이 레코드들이 있으니까 E1이라는 레코드를 찾으러 가면 여기는 첫 번째 E1인 경우에는 요 페이지의 주소, 그러니까 E1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P1의 주소를 이제 자기의 주소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E2에 대해서는 인덱스를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E1 있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엔 뭐에 대한 그 인덱스를 만드느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레코드에 대한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해서도 안 만들어요. 그 다음엔 또 세 번째 레코드의 첫 번째 레코드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레코드가 6개가 있지만 인덱스는 몇 개에 대해서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3개의 레코드에 대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E2를 찾으면 E2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죠? E1보다는 크고 E3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있어요? E1이랑 같이 있다는 걸 아니까 E1의 인덱스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E5도 E10보다 작고 E3보다 크니까 E3의 인덱스를 찾아서 가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주키 인덱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E1에 대해서는 E1의 주소 필드를 가지고 E3는 E3의 주소 필드를 가지고 E10은 E10의 주소 필드. 근데 여기서 이제 E1의 주소 필드라는 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E1이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의 시작 주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를 시작 주소를 P1의 이 하살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E1이 있다. 그 다음에 E3는 두 번째 페이지에 있고 E10은 세 번째 페이지에 있다. 그러면 이걸 찾아가면 거기에 E1이 있고 그 다음에 E3가 있고 그 다음에 E10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읽어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E2나 E5는 누구랑 같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주키 인덱스의 순서에 따라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E2는 여기니까 E1이랑 같이 있구나. 그러면 E1한테 가서 해당되는 페이지를 보면 그 페이지에 모두 같이 있는 거죠. E2가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키 인덱스는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다른 말하면 모든 주키 값에 대해서 주소 필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지가 시작되는 첫 번째 레코드의 그 시작 위치만, 그러니까 첫 번째 레코드의 주키 값에 대한 그 레코드 위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레코드는 첫 번째 레코드가 있는 페이지를 찾아가면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 인덱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컨더리 인덱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또는 이제 뭐 분류키 인덱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보조 인덱스 또는 뭐 2차 인덱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키가 아닌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세컨더리 인덱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필드의 값이 있으면 데이터 필드가 이제 과장이다. 값이 과장, 부장, 직원이 있으면 이게 이 데이터 필드의 예를 들면 직급, 지금은 이제 직급이라는 필드가 있죠. 그럼 이 직급이라는 필드가 주키가 아니잖아요. 그럼 주키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라는 값을 가지는 레코드가 한 개 이상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장이라는 값을 가지는 레코드도 여러 개 있고, 직원이라는 값을 가지는 레코드도 여러 개 있고, 그러면 여기에 주소 필드에 주소가 이제 여러 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부장의 E2, 그 다음에 부장의 뭐 E5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여러 개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해당되는 필드의 값을 가서 보면 각각의 그 레코드의 값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장을 이제 찾는다 하면은 여기로 가서 거기에 부장에 해당되는 직급이 부장이라는 값을 가지는 레코드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해서 그 레코드들을 다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세컨더리 인덱스, 뭐 보조 인덱스, 2차 인덱스. 근데 뭐 보조 인덱스, 2차 인덱스 하면 꼭 주키 인덱스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값을 분류를 할 때 과장으로 분류된 레코드를 다 찾아내고, 부장으로 분류된 레코드를 다 찾아내고, 뭐 다 찾아낸다, 그런 의미에서 뭐 분류키 인덱스라고 불러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제 이 강의 자료에서는 분류키 인덱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키 인덱스는 해당되는 레코드 필드의 값을 이제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각 레코드마다 그 레코드의 저장 위치를 다 이제 저장을 하는 해서 그 인덱스를 유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인덱스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필드를 결합한 그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급이랑 나이를 결합한 그 값별로 해당되는 레코드를 이제 위치를 주소를 이제 인덱스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복합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 예를 들면 과장별로 쫙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부장별로, 직원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원에 대해서 이제 나이별로 또 이렇게 쫙 검색을 하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인덱스를 유지를 하면 해당되는 레코드가 어디 있는지 그 주소를 알기 때문에 어떤 특정 레코드를 찾으려고 할 때 찾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인덱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찾으려고 그러면 그 테이블에 처음부터 가서 첫 번째 레코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설명한 그 저장 장치의 레코드들이 이렇게 주키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인덱스가 없으면
홍 사원을 찾아라. 그럼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요? 홍이니까 첫 번째 그 사원 테이블에 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레코드들을 읽어서 홍이 있는가 봐서 첫 번째 레코드에도 없고 두 번째 레코드에도 없고, 그러면 그 첫 번째 페이지가 가르키는 두 번째 페이지를 가서 또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레코드도 읽고 두 번째 레코드도 읽고, 그래서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가 가르키는 세 번째 페이지에 와서 이제 첫 번째 레코드를 읽으니까 홍이다. 그러면 이제 이 레코드가 우리가 찾는 레코드다 해서 찾아서 이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별로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인덱스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인덱스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칼럼은 이제 값이 있고 두 번째는 주소가 있고, 그래서 테이블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 사원의 뭐 이름 인덱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박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박은 2원에 있고, 그 다음에 뭐 킴은 E2라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킴은 또 다른 킴은 E3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이 값도 보통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죠. 쓰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됐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홍은 이 10의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이름에 대한 인덱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이름 인덱스에서 이게 순서대로 돼 있으면 이제 홍을 찾아와서 홍으로 가서 여기 주소를 알면 바로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인덱스를 하면 검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가 없으면 처음부터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단점이 또 있는 거죠.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은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인덱스가 있으면 뭘 항상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 예를 들어서 테이블 이름을 사원이다 그러면 여기 이 데이터 테이블의 이름은 사원이 되겠죠. 그러면 인덱스 테이블의 이름은 사원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없으면 여긴 사원 인덱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직급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급 인덱스가 없으면 사원 테이블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원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가 발생하면 레코드를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레코더 값이 바뀌면 갱신하면 되고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하나만 관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직급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줬으면 어떤 새로운 사원이 입력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11에 어떤 사원이 입력이 됐다 그러면 직급에 대한 인덱스가 있는 경우에는 요 사원 테이블에 해당되는 레코드도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직원이라는 레코드가 또 있는데 그 위치는 21이다 하는 인덱스 테이블도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인덱스 테이블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갱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인덱스 테이블들을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갱신하거나 삭제할 경우에
즉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작업을 할 경우에 쓰기 작업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트랜잭션의 처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가 줄어들고 아니면 한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인덱스를 많이 만들면 오히려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인덱스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잘 판단을 해서 그 인덱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막 인덱스를 자꾸 만들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인덱스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왜 그러냐 그러면 많이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덱스를 만들면 어느 경우에 이익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읽기, 그러니까 데이터의 검색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 대신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 지장을 초래하느냐 그러면 쓰기 작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트랜잭션에 처리하는 경우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DBA의 1차적인 관심은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빨리 읽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거냐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쓰기 작업에 있는 거죠. 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쇼핑몰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 때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그 구매 처리가 빨리 다라락 돼야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고객이 들어와서 자기가 구매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하고 읽어보는 것은 사실 이제 2차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본다 그러면 과도한 인덱스를 만드는 것은 그 효율적인 OLTP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에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